자, 40번 요약 문제인데, 자, 요약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요약 문제는요, 이렇게 서머리 되어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서머리 문장을 읽어볼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빈칸이 A와 B가 나오죠. 이렇게 A와 B가 나오면요,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풀어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조. 자, 두 번째는 인과관계. 혹은 나열. 그냥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대조이거나 혹은 인과관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서머리 내용을 읽어볼 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경우가 좀 많구나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it is believed that 해석해보면 뭐뭐라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It is believed that 가주어진 주어고요. 여기 있는 대절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하면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emotion 주어고요. 자, expressed PP역이니까 수식입니다. 자, 본동사 어디 있죠? can be understood 동사예요. 자, 그래서 음악에서 표현되어진 음악에서 표현되어진 감정, 이 글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악에서 표현되어지는 emotion, 감정이 지금 글의 소재예요. 이게 이해될 수 있는데 through, 뭘 통해서? through는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빈칸하게 학습된 되어지니까 빈칸하게 학습된 연상. 자, 다시 한번 학습된 연상이에요. 그래서 빈칸하게 학습되어진 연상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거나, 자, or 나왔어요. 자, or it can be understood. 지금 보시면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또 뭡니까? emotion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감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can be understood due to 나왔죠. 비슷하죠? 자, 뭐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빈칸을 통해서예요. 그죠? 빈칸 때문인데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의 명사, A와 B 사이의 명사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의 명사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즉, 이거를 통해서 A와 B 사이의 명사를 통해서 이해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글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A하고 B 중에 B의 답을 찾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지문 내용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서머리 간단하게 볼게요. 음악에서 표현되어진 감정은, 자, 뭘 통해서? 빈칸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거나 혹은, 자, 음악에서의 감정은 한 번 더 요 빈칸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구나 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글의 소재는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입니다. 자, 지문 가볼게요. 지문을 가보시면, 자, 첫 문장 가봅니다. 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A번에 관련된 빈칸의 답은 글의 전반부에, 그죠? B에 관련된 답은 글의 후반부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one way that the music could express emotion 나왔는데, way는요, 이렇게 끊어보시면 수식을 받고 있는 주어예요. 그래서 음악이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 방법이죠. 그리고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얘가 본동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관계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관계부사 how하고 똑같을 수 있지만, 그렇죠?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선 how를 쓰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은 뭘 통해서다?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죠. 그래서 학습된 연상을 통해서이다. 그럼 다시 한번 학습된 연상을 통해서 음악은 감정을 나타낼 수 있구나.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 아마도 there's nothing sad. 우리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내용 기억하시죠? 그래서 nothing sad인데요. there's nothing은 없다로 해석하죠? 그러면 슬픈 것이 없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a piece of music. 음악 한 곡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슬픈 것은 없을 거예요. naturally,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는 음악에 대해서 슬픈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음악이냐? 자, in a minor key or played 나는데 쌤 병렬 구조 표시했고요. 여기는 played는 과거분사 PP형으로 돼서 앞에 있는 music을 수식하는 구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가 나온 뒤에 거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music played slowly with low notes. 자, low는요, 음악에서는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은 음으로 천천히 연주되어진 음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슬픈 점은 없을 겁니다. 슬픈 어떤 거는 없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낮은 음으로 천천히 연주되어지는 음악이라고 해서 그걸 자체가 슬픈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슬픈 것이다.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아마도 we have just come to here.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됐다? hear certain kinds of music as sad. 그래서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프다라고 듣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프다라고 듣게 됐대요. 왜? Because we have learned. 또 나오죠? learned. 자,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나왔습니다. associate는요, 연상시키다, 관련시키다, 연관짓다 이런 뜻인데 associate A with B겠죠. 그럼 여기가 B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because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원인과 이유가 되죠. 인과관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them이 뭐죠? certain kinds of music이죠. 이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그죠? 뭐와 연관지어요? sad event like funerals. 장례식과 같은 슬픈 이벤트, 슬픈 사건, 행사. 이 슬픈 사건이나 행사와 뭐하도록? 연관짓도록 학습됐기 때문에. 그죠? 학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뭐하고 뭐를 연관지어요?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픈 행사, 슬픈 이벤트와 연관짓기 때문에 관련짓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있던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내용 정리 간단하게 좀 보시면 우리가 특정 종류의 음악을 슬프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우리가 음악을 뭐하고 연관지어요? sad event, 슬픈 사건, 장례식과 같은 슬픈 사건과 연관시키려고 한다, 연상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장 가봅시다. 자, 다음 문장 가보시면요. This view가 나와요. 이러한 견해, 관점이 좋죠? 이러한 관점은 is correct. 만약 이러한 관점이 올바르다면, 맞다면 자, we should have difficulty.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거죠. have difficulty, ing. 해석은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법 기억하시고요. 한 번 더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인데 우리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할 것이다 예요. 강한 추측인데 다시 한번 만약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우리는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interpret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interpret은 해석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이해하는데 emotions. 자,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준동사예요. 그리고 준동사의 목적어 emotions가 나왔기 때문에 끊고요. 얘가 하는 일이 뭐죠? 분사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앞엔 emotion을 수식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express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이죠. 즉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이죠.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으로 표현되어진 감정. 다시 한번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으로 표현되어진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Love Actually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영화 초반 장면이긴 한데 한 아이의 엄마가 일찍 죽어요. 일찍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가 보통 장례식 하면 나오는 음악이 어때요? 굉장히 슬프고 느리고 좀 낮은 음으로 나오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Love Actually에서 어떤 음악이 나왔냐면 굉장히 밝고 경쾌한 댄스 음악이 나왔어요. 장례식장에서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남편인데 사별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전에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이고 자기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걸 원치 않았다, 생전에 와이프가. 그래서 굉장히 밝은 그런 음악을 틀어서 자기의 장례식이지만 굉장히 하나의 축하하는 그런 행사로, 이벤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인데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댄스 음악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 장면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장면은 언뜻 봤을 때는 그 감정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음악으로 댄스 음악 같은 걸로 표현되어진 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유가 뭐였죠? Because 여기 부분장.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문화에서 이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이 장례식과 같은 이런 슬픈 행사들과 관련시키기 때문에라고 했죠. 계속해서 등장한 단어가 뭐죠? 문화죠. 문화. 그래서 첫 번째 A번 답 추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좀 잘 보시면요. 자, 이제 잘 봅시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문법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opposed to인데 뭐뭐와 반대되다 라는 뜻이거든. 자, 이 opposed는요 과거분사 피평이라서 보어절에 등장한 피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어가 문장의 맨 앞에 왔죠. 그리고 비동사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주어는 바로 position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어 도치라고 배웠습니다. 여러 번 나왔죠? 보어 도치. 자, 보어 도치 왜 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쌤 이런 얘기도 했죠. 주어가 길어졌기 때문에 주어를 뒤로 빼버리려고 도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도치 문제가 나왔는데 비동사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는 수일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죠. The position that 하면요. 동격절이에요. 그래서 동격절은 같다고 했지만, 그죠? 동격절에서 문법적인 내용에서는 이 부분은 뭐 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애가 포지션이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is라는 단수 동사를 한 겁니다. 자, 포지션은 입장이라는 뜻이 있죠. 어떤 입장, 어떤 견해? 자, 뭐뭐라는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뭐뭐라는 동격절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습니다. 동격절의 내용은 주제문이다. 자, 그리고 the link between A and B 많이 봤죠, 이제? 그래서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이죠. 관계, 연관성은 자, is one of resemblance. resemblance는 유사성이에요. 동의어로 좀 써놨죠? resemblance, 유사성, likeness, 유사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 for example 이라고 해서 예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앞문장의 내용이 뭡니까? 한 번 더 주제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주제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동격절의 내용은 뭐다? 주제문이다 이거죠.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관성, 관계가 뭐하다? 유사성이다 라는 입장. 이 입장이 이 견해에 뭐한다? 반대된다. 완전히 반대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앞문장의 내용과 정반대로 흘러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써머려 보시면 문화적으로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 이벤트, 그죠? 행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그 음악과 감정 사이의 그 연관성이 뭐다? 유사성이다라는 그 입장이 이 견해에 완전히 반대된다라고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예를 들면 when we feel sad, 자, 우리가 슬플 때 we move slowly,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고요. speak slowly, 천천히 말을 하고요. in a low pitched voice, 어떤 목소리로? 낮은 톤의 목소리로 말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자, when we hear slow, low music, 우리가 느리고 그리고 낮은 음악을 듣게 되었을 때 we hear it as sad, 우리가 그것을 슬프다라고 듣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견해가 바뀌고 있죠.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자, 이 견해가 어떤 내용이죠? 견해가 우리가 느리고 그리고 슬픈,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음악을 듣게 됐을 때, 낮은 음악을 듣게 됐을 때 이걸 슬프다라고 듣게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앞문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전에서 뭐라고 했죠? 잘 생각해 보시면 naturally,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음악 자체에서 슬픈 점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바뀌었죠. 기억나세요? 자, 만약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we should have few little difficulty 나왔는데 쌤이 말하는 이 difficulty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little를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부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emotion,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어떤 감정? 분사죠.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그래서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되어진 그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왔죠? 자, 서머리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서머리로 가보시면 자, 정답은 A번이죠? 넣어서 해봅시다. 자, it is believed that emotion expressed in music can be understood through unculturally learned association. 그래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상이죠.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상. 이거 아까 우리 뭐였나요? 장례식과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또는 자, 이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될 수 있는데, 자, 뭘 통해서?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 기억하시죠? resemblance.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사성. 우리가 음악도 천천히 낮은 음조로 흘러가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지? 그렇죠. 슬프다라고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 그죠? 유사성을 통해서, 유사성 때문에 이 음악 속에서 표현된 감정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서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내용 정리하시고요.